안녕하세요. FM 수학 이선미 강사입니다. 저는 이번에 정규에서 수학 2를 하고요. 특강으로 미적분 주 3회 11회로 합니다. 제대로 끝내려고요. 저는 모든 것의 왜라는 것을 애들이 물어볼 때 설명을 잘해줘서 그걸로 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저 나름의 그러한 장점이 있는 강사고요. 되게 엄밀하게 설명해 주는데 되게 친절해서 그 두 가지가 좀 상반될 것 같은데 애들이 좀 궁금했던 거 질문하기 좋고 되게 이거 궁금하긴 한데 왜인지는 그냥 넘어가고 외워버릴까 그런 세상을 싹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시간표를 먼저 보시면요. 이 수학 2는 정규에서예요. 실력 심화로 해서 꽤나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다룰 거고요. 뒤에는 어떤 문제를 다룰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. 그래서 미적분은 기본 실력으로 주 3회 하고 이 수업을 설명드리면 수학 2는 기본 실력인데 이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들으라고 추천하는 수업은 아닌데 이걸 들어야 되는데 너무 버거울 것 같은 학생들 그렇다고 내신 직전에 수준을 낮출 수는 없거든요. 분명히 내신 직전이기 때문에 좀 성적대가 낮거나 공부가 덜 됐더라도 무조건 소화해야 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. 근데 그거 하기 너무 낑낑댈 것 같으면은 같이 들어라 라는 얘기고요. 이거는 얘랑은 완전 다른 좀 쉬운 내용들 같이 제일 추천하는 학생은 수학적 사고력은 좀 있는데 특정 사정으로 인해서 수학2 선행이 좀 느리거나 부족했던 학생들 있죠. 바로 직전에 수학2를 했어야 됐는데 뭐 다른 것들 하느라 못했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너무 낑낑대지 않게 어려운 수업을 소화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주면 좋은 수업입니다. 어떤 거 들어야 될까요? 수투, 뭐 미적분, 남은 건 이제 뭐 확통 아니면 뻔하죠. 그리고 뭐 그거에 있어가지고 심화, 뭐 얼마나 심화 문제를 다뤄야 되냐, 아니면 그래도 기본을 다줘야 되냐, 어떤 거 같으세요? 아마 다들 어렴풋이는 알고 계실 거예요. 그 뭘 선택하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은 되시겠지만 그냥 내가 잘해야 되죠. 근데 그 수업 안에서 내가 많이 얻어가면은 분명히 쉬운 수업인데도 내가 더 높은 실력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성적대가 낮았는데도 어려운 수업을 낑낑대면서 따라가면서 또 분명 성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다 아는데 안 하죠. 문제는 이제 이쯤 오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. 이게 뭐 어떤 걸 하면 좋고 뭘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이제 비슷한 말을 들으면서 정리가 되는데 그게 잘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. 무엇보다도 그게 고의가 제일 늘어지는 때예요. 그게 제일 심한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그거에 대한 해법을 여름에 저는 이걸로 갑니다. 저 인물에 집중해 주세요. 보통 이 누구랑 뭘 하냐는 다 비슷비슷하고 일정 이상 시스템을 갖추고 나면 대동소이한 게 있습니다. 근데 학생들 입에서 저 쌤이랑 한번 잘해보고 싶어. 저 쌤이랑 하면 뭔가가 될 것 같아. 나 이번 여름에 될 것 같아. 그 느낌을 주면은 사실 여름은 잘 되는 거거든요. 결국에 공부는 학생들이 하는 거라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느낌을 줘요. 애들이 나만 아는 일타 선생님. 막 안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 있죠. 그래서 별로 이렇게 나랑 이렇게 친밀한데 저 쌤 너무 막 일타야. 막 이런 애들이 그런 줄 알아요. 그래서 제가 막 유명해질 거가 막 걱정하고 학생들한테는 저는 적어도 내 학생들한테만은 그 느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 인물에 잠깐 집중해 주세요. 제가 이제 온지 이제 미래탐구에서 인사드리니까 제 소개를 한번 좀 빡세게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쓰고 나면 이런 시간 참 쑥스러운데요. 제가 재수 없은가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제가 이렇게 은근히 자랑한 거를 직역하겠습니다. 잠깐 참을게요. 너무 쑥스러운데 고등학교에서 시작했다는 거는 제가 교육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. 교육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나 혼자 수학 잘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애들을 뭔가 바꿔보겠다는 마음으로 출발한 강사다라는 거고요. 이거 그 킬러 문제 시대 이제 등장하기 전에 제일 크게 하던 데서 팀작으로 했었어요. 그 시험이 뭐 킬러 문제를 뭐 3개 만들어라 1시간 안에 제가 20분 만에 만들어가지고 원장이 직접 뛰어내려왔던 사람입니다. 그래서 킬러 문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한 능력치가 있고요. 그리고 수리논술 의대반을 왜 썼냐면 저는 그 200대 1은 강 넘거든요. 저는 매해 합격자가 있었어요. 합격자가 한 명도 안 나오기도 하는 거에서 수리논술의 의대 논술은 수학 현존하는 수학 고등학교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. 심화라서 강사들도 못 풀어요. 그래서 문제풀이 심화에 있어서 능력치에 있어서는 끝을 찍었다. 아무리 어려운 것도 나보다 잘 푸는 강사 없을 거다. 아, 조금만 참아주세요. 그리고 메가스터디도 원래는 외곽에 있다 이렇게 원래 돌다가 강의 평가가 좋아야 제일 좋은 강의 평가를 받아갈 수 제일 끝 제일 좋은 관입니다. 서초의학관이 가장 높은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재수생들한테 강의 평가를 받아서 인증받아서 서초의학관까지 갔다라는 거고 그 뒤로 이제 단과 경력을 이만큼 쌓아서 저 안에서의 커리와 체계의 완결성을 이룬 상태다. 굉장히 준비된 상태다. 우리 학생들 만나기 위해서 이 정도 돼야 애들이 그래도 내 눈에 일타야 이런 말 나오죠. 우리 학생들 많은 수업 들어봤거든요. 자 그러면 그런 저랑 어떤 걸 할지 수시랑 정시는 뻔하죠. 이거
나누면 안 되는 거 아세요, 지금은? 그죠? 이제 수시 공부를 정시 공부하듯이 이거는 입시 전형이 이제 공부의 내용이 아니거든요. 이게 붙여서 해야 된다까지는 다들 합의가 되는데 조금 자세히 들어가죠.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우리 공부가 해야 될 내용은 뻔해요. 그죠? 확실한 거 누가 말해도 수능 평가원이 모의고사가 1순위죠. 이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문제집이나 EBS 이런 거 봐야 되겠죠. 내신 기출, 경찰 사관 같은 거. 이게 뼈를 세우고 살을 붙이고 나고 사실 이거는 확인용이에요. 이제 내가 그걸 잘하는 애가 됐는지 이제 내가 계속 확인하고 나 잘하는가 이제 이런 여러 컨텐츠들이죠. 이 순서대로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정시판은 요것만 하고 내신 문제 풀자고 하면 나 정시판데?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게 좀 있어요.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게 내신 문제라고 다 안 좋은 거 아니거든요. 내신 문제 중에서도 얼마나 다양한데요. 굉장히 내신 문제 내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능 출제하십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거에 있어서 선별하는 눈을 가지고 내신 문제도 학생들 알려주고 있다. 제가. 그리고 이 세 개 중에 저 이번 방학은 여기에 몰빵합니다. 이거를 얼만큼 봤던 저희 수투 정규반에서는 얼만큼 봤던 다 된 것 같으면은 수업에 얻어가실 게 없을 거예요. 오시지 마시고 이걸 언제 봤건 얼마큼 봤던 지가 못 풀면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번 방학을 지나면 저지선이 없어요. 수투에 있어서. 그래서 저는 이거에 몰빵하고요. 제가 그래서 기출을 보긴 봤을 거예요. 근데 스스로 1회독을 다 끝낸 상태냐라고 한다면은 애매하기도 하고 이제 몇 안 된 학생들은 되기도 했어요. 그런 학생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될 거고 저는 멋 모르고 옛날에 어릴 때 풀었던 기출 문제를 이제 머리 커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보자. 그 현희진 선생님이 찍먹이라는 표현을 해서 애들이 요새 찍먹 거리시는데 아시나요? 내가 필요한 거 여기만 자꾸 공부하고 이 단어만 탁 공부하고 이걸 애들이 요새 찍먹이라 그래요.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. 기출 문제를 공부하려면 다 해야지. 뭐 여기 조금 하고 자히스토리 한번 펼쳐보면 요 단어 조금 풀려있고 요거 조금 풀려있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음에 다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난 또 그 다음 뭘 봐야 될지도 헷갈린단 말이에요. 저는 다 봅니다. 기출 문제를 잘 보는 게 목표인데요. 문제를 세봤어요. 그래도 2점짜리는 빼고요. 쉬운 3점이랑 쉬운 4점까지는 다 숙제로 나갑니다. 그래서 60문제씩 해서 11회 수업이죠. 그래서 660문제, 11회 조금 안 되는데 그 660 맞췄어요. 하루 60문제 될 수 있게. 그리고 4점부터 고난도 4점은 수업 때 다뤄요. 수업 때 다루는데 제가 그대로 풀었던 거 바로 풀어도 못 풀 때 있거든요. 그래서 숙제에 같이 넣었어요. 그래서 같이 모든 이때까지 교육과정 안에서 남아있는 모든 교육청 평가원을 싹 다 다룰 거예요. 지금 사라진 거 아니고서는. 또 최근에 한 3년 문제가 안 나오면은 또 트렌디하지 않다고 다 삭제해버리고 자히스토리도 없어져 버리는데 저는 그런 거 좀 싫어하는 주의. 교육과정에서 삭제한 적은 없으니까. 삭제하면 빼는데 안 낸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. 최근 3년 안 나왔을 뿐.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아직 2학년인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공부 안 하는 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신엔 나오고요. 그리고 개별 문제가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 4주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첫 문제 한번 소화하자. 이 이상은 뭐 저는 여기까지는 죽어도 소화하게 해줄 양으로 모두가 어떤 성취도든 어떤 시간대에 풀 수 있든 하고 나서 원래 자히스토리를 스스로 좀 풀 수 있는 학생은 또 똑같은 양을 줘도 좀 빨리 끝내요. 그래서 일단 목표는 이번 여름에는 무조건 기출문제 졸업시켜 드리겠다. 다시는 이 기출문제 때문에 어떤 수업을 수강하지 않게 해드리겠다가 저의 확실한 약속이고요. 이걸 하고 여력이 남는 학생들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개별 워크북은 개별로 가요. 얘가 보면 여력이 좀 남아 저걸 하고도 다른 애들 낑낑낑 거리는데도 근데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제 살을 붙여야죠. 지금 벌써부터 살 붙이면 좋죠. 그리고 수능 특강 여기 들어가고요. 저 지금 고3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거는 조금 더 변형까지 해서 잘 만들어놨습니다. 그래서 그 워크북에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래서 수학2 기본 실력 특강은 수학2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정규는 아니고요. 정규는 실력 심화를 하고 기본 실력으로 수학2 월수급 오전에 한 특강은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뭐 단원별로 좀 못했어. 그때 뭐 많이 아파서 결석이 좀 잦았어.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수업을 들어가기가 조금 그래 하는 학생들. 그리고 처음 학생 하지만 할 것 같으면 사실 지금 수학2를 처음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일 났다는 말은 맞거든요. 지금 다른 학생들을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이걸 듣고 다른 실력 수업도 들어라 라는 거예요. 많은 양으로 이제 그 실력 격차를 메울 학생들 뭔가 늦었다면 그만큼 뭔가를 해야겠죠.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 만약에 좀 학습했는데 좀 결손이 있어서 하는 학생들한테는 낑낑거리지 않고 혼자 그냥 딱 메꾸기 위한 노력하는 시간 없이 선생님이랑 같이 좀 채울 수 있는 편안하게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미적분 기본 실력은 화목토에 가는데요. 오전 수업이고 바로 이어서 클리닉 합니다. 4점 어려운 문항과 신령을 풀기 위한 이건 좀 개념을 수업해요.
바로 내신 직전이랑은 좀 다른데 미적분은 그래도 시간이 한 번 남았거든요. 미적분을 처음 하는 학생들도 봤지만 미적분을 처음 학습할 것 같으면은 수학 2 심화까지는 돼 있어야 돼요. 분명히 다르거든요. 수학 2도 그냥 기본만 했는데 미적분을 기본 반에 들어오겠다 하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학 2는 그래도 심화를 좀 공부해본 학생이 미적분을 처음 하면 처음 할 때 그때 들어오면 좋을 거고요. 더 추천하는 거는 처음 보는 건 사실 아닌데 이론은 바닥부터 쌓는 게 좋은 학생들 있죠. 보긴 봤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후루룩 봐서 한 번은 내가 좀 차근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학생들, 나는 그게 좋아. 난 어려운 문제는 나 혼자 스스로 정립되고 나면 내가 내 사고력으로 뚫는 게 좋지, 어려운 문제 선생님들 칠판에서 설명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. 뭐 그런 학생들한테 가장 추천합니다. 제가 왜 끝에 끝까지가 제 장점이라는 게 뭐 보통 다 증명해 주시는 사실들도 있고 요거는 그래도 외워 뭐 설명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제가 그런 것도 설명을 잘합니다. 왜냐면 그런 거라는 게 설명을 하기 너무 길거나 아니면은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서 얘네들한테 좀 알려주기 좀 못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도 얘네들한테 던져주기 위한 여러 가지 버전들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뭐 그래도 왠지 듣고 싶은 학생들, 내가 풀 수는 있어도 이 빨리 넘어가는 그 느낌이 싫어, 그냥 내가 차근차근 해서 딱 정리한 다음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추천하고 그러라고 준비한 수업이고요. 왜냐면 미적분은 사실은 바로 다음 내신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급하게 심화 문제 풀어봤자 사실 좀 날라가요.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은 확실하게 이게 탁탁 이거라서 이거고 중간에 논리 없이 채우고 나야 그 다음 내 편하지. 지금 억지로 어려운 거 해도 잘 안 되거든요. 다 아는데 안 하죠. 다 아는데 안 하고 있는 거 하게 끌어줄게요. 제가 그거에 장점이 있고요. 제가 막 그런 사람은 못 돼요. 뭐 싫은 얘기 하면서까지 싫은 소리 하면서까지 끌고 가주는 그런 선생님 못 되고요. 제가 싫은 소리를 못 합니다. 학생들한테 하는 가장 심한 소리가 진짜 안 할 거야? 뭐 이 정도. 네, 그런 학생들은 안 되고요. 탈선하는 학생들 끌어주기 알겠죠? 저 그런 거 못해요. 탈선에 비슷한 거라도 하는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받고 싶지 않고요. 제 가장 큰 자산은 저희 반 분위기거든요. 반 분위기가 얼마나 큰 무형 자산인지 저 알고 있어요. 저는 그런 분위기 잃고 싶지 않고 이런 학생들 있죠. 이제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좀 속된 말로 나 새끼 또 공부 안 했어. 이런 애들 있죠.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고 그런 스스로가 막 밉고 막 그런 애들 내가 하게 잘 끌어줄 수 있습니다. 이거 애들이 칠판에 제가 지금 이런 거 써놓거든요. 근데 이게 되게 달달해 보이는데 그렇게 달달한 상황이 아니에요. 전 이 틈을 다 떠납니다. 이게 이 시간대를 보면 다 12시 한 10분 전이거든요. 클리닉을 하다가 이제 애들이 뭐 좀 더 교과서 좀 주세요. 뭐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챙겨줘야 되니까 잠깐 그 프린트물 가지러 갑니다. 너네 갈 때 챙겨주려고. 그리고 그때 12시 한 10분 전이면은 해야 된 숙제는 다 끝나 있어요. 근데 요거 좀 더 풀고 있어봐 하고 나가면 다른 애들 막 이제 가는 거예요. 지금 안 가면 이것만 더 하고 가장 잡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틈을 이게 귀여운 척하면서 이게 사랑스러운 척하면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. 그러고 저희 가요 탈출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. 이게 학생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알겠죠? 그거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학생, 그래서 자기 인생인데 그런 학생들 오면은 제가 잘 끌어줄 수 있고요. 학생들도 저 위해 주는 거 다 알아봐요. 제가 그 안에서 분명히 성장합니다. 제가 최고의 인생 선생님 되어드리겠습니다.